여러분, 런치플레이션 충격이다. 런치플레이션 이러니까 런치는 점심이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점심값 폭등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점심값 폭등 충격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 걸 겁니다. 그럼 왜 충격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점심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상승률이 16.03%입니다. 야, 이게 엄청 많이 오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물가 장난 아니게 오르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심지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월급의 반이 반값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 2021년 4분기에 실제입니다. 실제. 예, 평균 점심 식대가 8,30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2022년 4분기에는요. 예, 9,633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16.03%가 증가한 겁니다. 16.03%가 증가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점심 한 끼에 10,000원가량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10,000원이면 여러분 보세요. 아침 먹죠. 점심 먹죠. 저녁 먹죠. 예, 이거 뭐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밥값이. 게다가 여러분 이게 후배들하고 한번 사주려고 치면 예, 이것은 뭐 밥값이 반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뭐 저녁에 후배들하고 술을 먹으면 n분의 1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내주면 고맙지만 아니면 내가 다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로 따지면 진짜 밥값이 월급의 반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진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게 북창동이면 서울시 서울광장 바로 뒤편 골목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여러분 참 놀라요. 진짜 놀랍니다. 가격을 보면 전복죽이 17,000원입니다. 네. 예. 이게 점심 특선이라고 해놨는 산미대포가 14,900원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11,000원이고요. 한정식이 11,000원입니다. 점심 회덮밥이 10,000원이고요. 평일 점심 특선이 10,000원. 대부분 10,000원이 넘죠. 그런데 이 가격들은요. 최저가 점심 메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최저가 점심 메뉴를. 짜장면이 지금 타이산 같은 데는 짜장면이 6,000원입니다. 예. 이게 뭐 된장찌개도 6,000원이긴 하지만 예. 이게 최저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북창동이면 서울의 한복판이잖아요. 그죠? 서울의 한복판 여기도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참 많이 가봤는데요. 싸고 맛있습니다. 예. 제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출입할 때 점심을 먹으면 북창동까지 걸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보면 진짜 맛있는 음식점들 많고요. 특히 말입니다. 이 뒤쪽에는요. 예. 이게 그 동태 매운탕이 진짜 저는 좋더라고요. 동태 매운탕을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지금 동태 매운탕이 10,000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물건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16.03%라는 것은요. 전국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을 말입니다. 서울로 좀 좁혀볼까요? 서울로 좁히면 여러분 33.8%나 올라갔습니다. 33.8%. 월급의 반이 점심가격이란 밥값이라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서울은 33.8% 재고나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 24.2%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인천도. 예, 부산도 보면 32.6%예요. 32.6%. 대구도 22.2%. 결국 말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면 인천까지 포함을 해보면 24.2%니까 진짜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런치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쓰고 월급의 반은 밥값이다고 이렇게 썼는 이유는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점심을 싸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점심을 싸서 다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건값이 너무 비싸니까. 예,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1월에 5.2% 올랐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여러분 계속 상승세입니다. 작년 9월에 4.5%, 11월에 4.8%, 그리고 올 1월에는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게 어뜸이 되는 소비자 물가라는 건데 여기에는 여러분 계절성이 있는 농산물, 축산물 빼버리고요. 여기에 일시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유가도 빼버립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결국은 말입니다. 가공식품, 가공제품 그리고 서비스라는 거예요. 가공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가공제품이나 가공품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실물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말입니다. 소비가 떨어지면 경기 전체가 침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에서 한 7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가 한 50%로 줄어들고요. 수출이 한 45% 최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최대까지 올라오면 한 15% 정도 되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세 가지 팩트거든요.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 요소 자체들이 보면 이게 소비가 줄면 미국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50%나 되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달았고요. 월급의 반이 밥값이면 소비를 할까요? 가정에서 소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점점 소비에 대한 어떤 충격이 저는 올 수밖에 없다. 이자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 당연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런치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저성장 고물가에 적응해야 된다. 저성장 고물가에 적응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무조건 일자리를 가져라예요. 저는 무조건 일자리를 가져라.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든지 이게 뭐 벌이가 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면 또 뭔가 새로운 기운이 생기거든요. 그 기운 속에 뭔가 돈이 만들어지고 돈이 조금씩 만들어지면 그것은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